맞는 거를 이제 어머니가 직접 보시고 저를 권투체육관에 손잡아서 제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6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민우 씨. 예. 자, 이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운동했나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운동하러 왔다가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몇 살이죠, 나이가? 지금 22살 99년생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인생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맞습니다. 이거 양녀님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연세대학교를 다닙니다. 와, 연세대.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3년 딱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까지 갔습니다. 그 썰에서 한번 들어보죠. 어릴 때 괴롭힘을 당했다고. 예, 처음에.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했어가지고 선천적으로 약했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맞는 거를 이제 어머니가 직접 보시고 저를 권투체육관에 손잡아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맞는 걸 어머니가 직접 보시고 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찼는데 떼구로 굴러가서 애들한테 맞고 애들이 울어와서 그걸 아파트 단지에서 보셨습니다. 아, 마음이 진짜 아프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복싱을 하게 됐네요. 예, 권투체육관에 가서 처음에는 학교폭력 방지와 일단 살을 빼려고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권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중학교 때 코치님이 시합을 나가라고 하셔서 제가 아, 시합을 복싱 추천을-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너무 늘어가지고. 예,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경력도 있고 코치님께서 나가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복싱 선수를 하기 시작했네요. 중학교 예, 때부터는. 맞습니다. 예. 저의 자존감을 잃었다가 제 첫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게도 부산 소년체전 14년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은메달까지. 예. 예. 그 은메달을 따고 권투 선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네. 3학년 1학기 때 원서를 쓰게 되는데 부모님과 이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저의 소중한 꿈이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망가지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네요. 복싱 선수 하는 거를. 아예 네. 전문적으로 하는 거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몰래 또 공부를 빡 하게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1, 2학년 때 공부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네, 공부를 안 했습니다. 운동 하나에만 집중했었어요. 복싱 선수를 하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위해서 공부를 갑자기 시작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밀린 공부를 한 번에 하느냐. 아니 그러면 어떻게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연세대를 가게 된 거죠? 그 방법을 학생들도 많이 보니까 한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공부는 과목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 재밌다. 이거. 공부는 예. 하루에 한 몇 시간씩 하신 거예요? 공부는 효율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이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학원을 마치고 나서 12시가 돼도 집에 와서 1시간씩 국어로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꼭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잤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 뭐 2시간 잔다, 4시간 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러면 그냥 천재 아니에요? 그냥 전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운동하지, 잠 많이 자지.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간절히 느낀 게 이 공부라는 것은 정말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꾸준히 뛰다가 막판 스퍼트를 내서 그때 1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단거리 질주를 하게 됩니다. 잠을 안 자고.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한 결과 정말 빛을 본 게 진짜 고3 때 보통 다 체력이 떨어져서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저는 그때 체력이 뒷받침이 엄청 되어서 남들과 다르게 고3 때 성적이 엄청 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몇 네. 년 동안 해야 되는 장기에 있으니까 네, 충분한 수면을 자고 충분한 운동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법칙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외울래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뭘 외우려고 해도. 일단은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학년이에 따라서 과목의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아니 남민우 씨 뭐 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아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사교육에 힘을 빌렸습니다. 학원은 몇 학원도 분? 다니고. 학원은 국영수 다녔었어요. 일단은 국어 하나는 자신할 수 있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때 국어를 4등급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6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오. 이거는 그거는 근데 알려드리면은 컨닝한 거 아닙니까? 컨닝한 거. 아니 아닙니다. 4등급에서 4등급에서 1등급이 네, 4등급에서 네. 1등급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근데 이거 알려드려도 되는 겁니까? 됩니다. 아 됩니까? 양감독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번부터 지문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중력,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걸 먼저 풀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 부분이 뒤쪽에 나옵니다. 시는 함축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페이지부터 펴가지고
남들 앞에서 볼 때 시부터 집중을 해서 풀고 나서 문제를 맞추고 시작을 했어요. 시험을 제출하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심리가 있는데 뒷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집중력이 있을 때 뒷부분부터 푸는 게 낫다. 맞습니다. 긴 이제 작문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머리가 집중이 안 돼도 쭈루를 읽으면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순서를 정해서 저는 풀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팁은 긴 지문을 읽을 때 지문 역시도 끊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바로 즉각 풀어야 되고 문제를 순서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럼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시험 잘 치는 방법이고 공부는 그걸 이해하고 저희 학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만들어져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한마디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 스킬로 다른 기출 문제들, 시험 문제들 그거를 푸는 연습을 해서 실전에 딱 투입됐을 때 우리가 그 기술들을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시합할 때도 우리가 100번을 쳐서 무의식 상태에서 그 기술이 나오게끔 그걸 무의식적으로 연습을 계속해서 실전, 시험에 투입됐을 때 그 스킬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복싱 선수 스타일이네. 아. 그러니까 스파링을 위주로 했다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전에서 시험 문제랑 스파링을 많이 스파링을 해봐야 실전에서도 잘 된다 이 뜻이네. 그러면 맞습니다. 공부 자체를 그냥 책을 읽고 이런 것보다는 시험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푸는 방법도 자기가 깨우쳐지고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해설집을 찾아서 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게 나오진 않지만은 비슷한 한자 용어나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그거를 풀면서 자기 스킬을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합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술 하나를 연마합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코치님께서 그러고 제가 시합을 졌지만은 그 기술을 제대로 써먹었으면 코치님께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모의고사는 수능이 아닙니다. 연습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자기가 시험 그 점수가 조금 낮게 오더라도 자기가 그 스킬을 써서 이 단원에서 집중해서 단축을 했다면 자기 효과를 봤다면 그거 하나로 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실전에서 나중에는 엄청 큰 경험이 될 겁니다. 다른 과목도 다 그런 식으로. 다른 과목들은 이제 국어랑 영어는 좀 그렇게 비슷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주로 익혀야 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개념에서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팁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팁이 나왔는데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거는 스파링을 많이 해봐라는 거네요. 네. 거의. 문제들이랑 기출문제를 스파링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코 고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마개를 하는 것보다 집에서 이제 가족들 식사할 때나 아 시끄럽게 네, 그냥 그런 소음을 듣고 연습을 하면은 그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아유 그냥 아예 제대로 그냥 스파링을 제대로 하시네요. 그냥 아예 완전히 그 시합 환경을 시합에서 만들어 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복싱 선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이 친구 인생 스토리가 재밌어요. 어릴 때 왕따당해서 복싱 선수를 시작해서 복싱 선수로도 좋은 성적을 내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3년 만에 공부해서 연세대학교까지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고향에 와서 또 운동하러 또 왔어요. 이렇게 네, 또 취미로. 운동도 잘해요, 여러분들. 아, 운동은 정말 매일 오늘 매일 매일매일.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수능을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정말 저도 진짜 공부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노력해서 된다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시작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운동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흘린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자신 흘린 눈물, 자신이 투자한 시간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얀느! 안녕!